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반도체 공정에 대해 알려드릴 신일고 2학년 10반 17번 유윤석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반도체 8대 공정이라 불리는 반도체 생산 과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웨이퍼 제조 공정, 두 번째는 산화 공정, 세 번째는 포토 공정, 네 번째는 식각 공정, 다섯 번째는 증착 이온 주입 공정, 여섯 번째는 금속 배선 공정, 일곱 번째는 EDS 공정, 마지막으로 패키징 공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웨이퍼 제조입니다. 웨이퍼란 쉽게 말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웨이퍼를 만드는 데에는 세 가지 정도의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인곳 만들기입니다. 모래에서 추출한 실리콘 원료를 뜨거운 열로 녹여 고순도의 실리콘 용액을 만들고 이것을 굳혀 실리콘 기둥인 인곳을 만듭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인곳 절단하기입니다. 원판형의 웨이퍼를 만들기 위해서는 둥근 팽이 모양의 인곳을 얇게 써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웨이퍼 표면 연마하기입니다. 절단 직후의 웨이퍼는 표면에 흠결이 있고 거칠어 회로의 정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표면에 매끄럽게 갈아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웨이퍼는 다음 공정인 산화 공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웨이퍼의 절연막 역할을 하는 산화막을 형성해 회로와 회로 사이에 누설 전류가 흐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거치는 과정이 바로 산화 공정입니다. 즉 산화 공정을 통해 형성된 산화막이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산화 공정의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식 산화로 순수한 산소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산화막 성장 속도가 느려 주로 얇은 막을 형성할 때 쓰이며 전기적 특성이 좋은 산화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습식 산화로 산소와 용해도가 큰 수증기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산화막 성장 속도가 빠르며 보다 두꺼운 막을 형성할 수 있지만 건식 산화에 비해 산화층이 밀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산화 공정을 거친 웨이퍼는 다음 공정인 포토 공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포토 공정이란 쉽게 말해 웨이퍼의 회로 설계도를 그려 넣는 과정입니다. 먼저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 웨이퍼에 그려 넣을 회로를 설계합니다. 설계된 회로 패턴은 순도가 높은 석영을 가공해서 만든 기판 위에 크롬으로 미세 회로를 형상화해 포토마스크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웨이퍼 표면에 빛에 민감한 물질인 감광액을 골고루 발라줍니다. 이렇게 되면 웨이퍼가 인화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광 장비를 사용해 회로 패턴이 담긴 마스크에 빛을 통과시켜 웨이퍼에 회로를 찍어냅니다. 이 과정을 노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측정 장비와 광학 현미경 등을 통해 패턴이 잘 그려졌는지 꼼꼼하게 검사합니다. 다음 공정은 식각 공정입니다. 식각 공정에서는 웨이퍼의 액체 또는 기체의 부식액을 이용해 불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한 후 반도체 회로 패턴을 만듭니다. 포토 공정에서 형성된 감광액 부분을 남겨둔 채 나머지 부분을 부식액을 이용해 벗겨냄으로써 회로를 형성하고 식각이 끝나면 감광액도 제거합니다. 식각 공정은 건식과 습식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건식 식각은 반응성 기체나 이온 등을 이용해 특정 부위를 제거하는 방법이며 습식 식각은 용액을 이용한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 식각하는 방법입니다. 건식은 습식에 비해 비용이 비싸고 방법이 까다로운 단점이 있으나 최근에는 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습식보다는 건식 식각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증착 이온 주입 공정입니다. 회로 간의 구분과 연결, 보호 역할을 하는 얇은 막을 방막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막을 원하는 분자 또는 원자 단위로
웨이퍼 위에 입히는 일련의 과정을 증착이라고 합니다. 증착 공정에서 방막은 두께가 워낙 얇기 때문에 웨이퍼 위에 균일하게 방막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교하고 세밀한 기술력이 필요로 합니다. 순수한 반도체는 규소로 되어 있어 전기가 통하지 않으나 불순물을 넣어줌으로써 전기 전도성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불순물을 이온이라고 하는데 이온을 미세한 가스 입자로 만들어 원하는 깊이만큼 웨이퍼 전면에 균일하게 넣어줍니다. 여기서 불순물로는 15족 원소 인비소, 13족 원소 붕소 등을 사용하고 15족 원소를 주입하면 N형 반도체가, 13족 원소를 주입하면 P형 반도체가 됩니다. 이 과정을 이온 주입 공정, 즉 이온 임플란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금속 배선 공정입니다. 금속 배선 공정은 반도체의 회로 패턴을 따라 금속선을 이어주는 과정인데 모든 금속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속 배선 공정에 사용될 수 있는 재료의 조건에는 웨이퍼와의 부착성, 전기 저항이 낮은 물질, 열적 화학적 안정성, 패턴 형성의 용이성, 높은 신뢰성, 적당한 제조 가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대표적인 금속에는 알루미늄, 티타늄, 텅스텐 등이 있습니다. 포토, 식각, 증착, 이온 주입 공정을 반복하면 웨이퍼 위에 수많은 반도체 회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회로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전기적 신호를 가해주어야 하는데 신호가 잘 전달되도록 반도체 회로 패턴에 따라 금속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금속 배선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루미늄과 실리콘의 섞이려는 성질 때문에 실리콘 웨이퍼의 경우 알루미늄 배선 과정에서 접합면이 파괴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알루미늄과 웨이퍼 접합면 사이에 베리어 메탈을 장착합니다. 다음은 EDS 공정입니다. EDS 공정은 정기적 특성 검사를 통해 개별 칩들이 원하는 품질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공정으로서 그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도체 칩의 양품, 불량품 선별, 불량 칩 중 수성 가능한 칩의 양품화, 팹 공정 또는 설계에서 발견된 문제점의 수정, 불량 칩을 미리 선별해 이후 진행되는 패키징 공정 및 테스트 작업의 효율 향상 등의 목적을 지닙니다. 웨이퍼 한 장에 설계된 칩의 최대 개수 대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칩의 비율을 수율이라 하는데요. 따라서 EDS 공정은 반도체의 수율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키징 공정입니다. 패키징 공정은 직접 회로와 전자기기를 연결하고 고온 고습, 화학약품, 진동 충격 등의 외부 환경으로부터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입니다. 먼저 웨이퍼를 낱개의 칩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각 칩을 구분해 놓은 스크라이브 라인을 따라 웨이퍼를 다이아몬드 톱이나 레이저 광선을 이용해 절단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절단된 반도체는 리드 프레임으로 옮겨집니다. 리드 프레임은 반도체 칩과 외부 회로 간 전기 신호를 전달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칩을 보호, 지지해주는 골격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반도체의 전기적 특성을 위해 기판 위에 올려진 반도체 칩의 접점과 기판의 접점을 가는 금선을 사용하여 연결하는 공정을 와이어 본딩이라고 합니다. 금속 연결 공정까지 끝나면 열, 습기 등의 물리적인 환경으로부터 반도체 직접 회로를 보호하고 원하는 형태의 패키지로 만들기 위한 성형 공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반도체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주요 공정들을 알아봤습니다. 워낙 복잡한 공정인 만큼 웨이퍼를 가공하는 단계까지를 전공정, 검사와 패키징 과정을 후공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실생활 속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수많은 전자기기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반도체를 좀 더 이해하셨기를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